네, 우리 발표할 자료는 제주 고령 선주민이 정착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 연구입니다. 저희 공동 연구자 박효영 교수님하고 얼마 전에 이제 대화한 내용인데, 대학 입시 면접 질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학생들의 거의 뭐 95%가 다 동일하게 저출산 고령화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대화 자체는 뭐 입시의 문제점을 주로 얘기하고 있었지만 어쨌건 간 이 저출산 고령화가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는 좀 드물게 인구의 순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지역 중에 하나이고 세대별 비율을 보면 30대가 이 유입 인구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볼 때 2010년부터 순유입이 증가하고 현재는 속도는 많이 늦춰졌지만 여전히 귀농 귀촌 현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 하나의 특징이라면 도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읍면부로의 정착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면서 우리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지는데 이제 한 5, 6년 혹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뭐 욜로다, 뭐 탕진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그 파이어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빨리 은퇴하고 더 이상 소비와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비로 삶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죠. 뭐 저부터도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신유형의 이주,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적 동기를 가진 이유와는 구별이 되는 이주가 제주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뭐 다른 지방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는 이제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토지나 주택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또 버는 사람만 버는 재분배의 문제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갈등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도의 정책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고 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산 가능 인구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제주는 다른 곳보다는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제 아들만 하더라도 이제 집에서 뭐 이불 덮어놓고 인디언 텐트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의 뭐 상상의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것처럼 제주는 사실 저나 뭐 제 지인들이나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학생분들한테도 약간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게 현재 추세인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방영을 했던 효린의 민박이라는 프로그램도 이러한 이미지를 또 추가하는 어떤 매개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자연환경이라든지 또 국제학교로 인해서 인구 요입의 요건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정착 이주민들이 실제로 이주를 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여러 실태조사에서 이미 결과들을 많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고정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주택 마련이 힘들다. 뭐 이런 응답들이 전체 응답의 한 25% 정도였다면 가장 많은 그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언어 문화의 차이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힘들다라고 토로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 그리고 또 더 매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배타적인 지역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육지권이라고 구분을 하는. 그래서 몇 년을 제주에서 살았더라도 여전히 제주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육지 것이고 3대가 제주에 살아야만 그나마 좀 제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학술적 연구에서는 사실 뭐 연구자 자신이 이주민으로서 느꼈던 그런 선주민들의 배타적 태도를 기술하고 있거나 혹은 뭐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에서는 그 구술된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정량적으로 접근해서 실제로 외지인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간용 관점에서 볼 때도 문화가 한 방향으로만 변하지는 않죠. 이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선주민의 입장에서는 본 연구를 설계를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이주민들이 정착지에서 만나게 되는 인구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아동 청소년이나 그 부모 세대인 청장년들은 사실 도시 지역으로 그리고 또 육지로 이동하니까 남아있는 인구는 고령의 가능성, 주민들은 고령의 선주민일 텐데 이런 고령의 선주민들에게 배타적 태도가 실제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실제한다면 이주민에 대한 태형 변인들은 무엇이 있는가가 연구 문제였습니다.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4가지로 범주화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첫째는 지리적, 역사적 요인으로 제주가 섬이고 또 최남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인구사회학적으로나 항상 주변부일 수밖에 없다. 또 오랜 기간 유배지였고 몽고의 지배도 있었고 일제의 수탈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사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변화된 지역이 가지는 피해의식이나 또 집단 내 동질성 혹은 통합, 단합의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겠다. 배타적인 태도가 오히려 납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주 특성 요인으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주의 동기가 기존의 경제적 관점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제 자발적 유배자다, 적극적 망명자다라고까지 명명할 수 있는 이주민들이 유입이 되니까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 이제 가져온 그 인용된 글들인데 마을사무소 방송이 시끄럽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재산권 행사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내 집 앞에 눈만 치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죠. 사실은 그 도시에서 이주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 마이크 상태가 잘 안 좋아요, 발표자님.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하고 망명자적인 삶을 꿈꾸고 왔는데 지역 내에 이제 어르신들과 지금도 안 들리시나요? 자꾸 발표 내용이 끊깁니다, 발언이.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좌측에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주민이 가지고 온 새로운 생활 양식, 가치관에 얼마든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이제 고령의 여성의 선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라는 지역이 좀 독특한 게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생계를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제 모든 이제 뒤치다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의 여성 선주민으로서 이제 육지에서 오신 전업주부들을 봤을 때는 맨 놀고 먹는다. 육지 것들 맨날 놀고 먹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관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신이주 유형이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일단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선주민의 특성으로 명명을 했는데요. 이주민이 만나는 선주민들, 특히 고령자들로 그 대상을 한정을 했을 때,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맨날 만나게 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또 맨날 하던 얘기만 반복해서 하게 되고, 고인물이 되고, 새로운 정보가 이제 유입이 잘 안 되고, 또 이주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땅값이 높아져서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고 집 한 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돈도 안 되고 땅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쌓이게 내재된 불만들이 있고 또 저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서운함도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익숙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통제의 동기. 한평생을 살아온 내 마을이고 누구든지 다 삼촌이고 내가 다 아는 건데 이제 외지인이 유입되면서 내 삶의 패턴이 뭔가 달라지고 마을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을 막고 싶은 어떤 통제의 동기가 높아지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이 생겨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주민들이 가진 연령, 경제적 상황, 연결망 혹은 관계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분명히 배타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촉인데요. 접촉으로는 이제 작년에 디트로이트 인종 폭동 이후에 미국 사회에 올 것인가, 이 갈등을 어떻게 줄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올포트가 접촉 이론을 제시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두 집단 간 접촉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인다. 그리고 옵티멀 컨디션이 있다면 더 좋겠다. 두 집단이 동일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질 때, 그리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집단 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법, 관습 등이 두 집단 간의 우호적 관계를 지지하는 분위기일 때 이 접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옵티멀 컨디션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접촉의 효과는 유효하다. 그런데 이 접촉이 반드시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좀 둬야 되는데, 애초에 특정 집단으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두 집단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거나 혹은 오랜 기간 불화와 분쟁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접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본 연구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 접촉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영향이 있나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됐고, 특히 페터그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 세팅에서 접촉의 효과를 확인했을 때 개인 수준의 접촉이었다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상대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일반화된 태도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자료, 실태조사 자료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접촉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단순한 접촉 이론의 검증을 넘어서서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자료 특성 간단히 설명하고 연구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특성은 작년에 저희가 제주연구원으로부터 제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 분석 과제를 받아서 표본수 1,313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기타 남성, 여성 1인 가구 비율, 그 다음에 월소득, 제주 출생, 타지 출생 비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분석에서 활용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감 측정을 위해서는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를 1점에서 5점까지 측정을 했고, 평균 민값을 보시면 2.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봤을 때 약간 좀 덜 왔으면 좋겠다. 저희 2,313명의 응답을 놓고 보자면 좀 덜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응답의 결과였고, 설명 건수로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4단계로 총 실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 고령자 변수가 투입이 됐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주 출생이냐, 그 다음에 4.3 유가족이 있느냐의 여부를 투입을 했고, 세 번째는 또 다행히도 저희가 운 좋게 작년에 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돼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는가 또 문항을 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접촉. 정착 이주민이 내 주변에 있고 실제로 내가 관계를 맺었을 때에 일정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가 매우 좋다 5점까지 그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변수들의 영향력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고령자 특성 변수의 설명력을 보시면 도시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주민에게 더 우호적이다. 그리고 독거하는 고령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가 이주민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고령자보다 더 우호적이었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이주민의 증가에 더 우호적이었고, 전반적인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이주민의 유입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이주민의 유입에 부정적이다. 그다음에 제주 관련 변수 2단계에서는 제주 출생이 타지 출생에 비해서 확실히 이주민의 유입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3 변수는 영향력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변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이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선주민일수록 이주민의 유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접촉 변수의 설명력은 정착 이주민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전반적인 이주민의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함의입니다.
또 안 들립니다. 또 안 들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발표 마치신 건가요, 그래서? 이 한 장 남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자 개인이 건강할수록 타인에 대한 포용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령자 정책과 다른 사회 전반의 영역들을 분절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 관점에서 기획을 해야 될 것이고, 고령자 삶의 질 보호라는 어떤 목표 자체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주민의 관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다 진행이 됐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고령의 선주민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을 했다는 것이 또 의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접촉 이론의 효과가 실제로 검증이 되었다. 이번 제주 연구에서도 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의들은 외지인이 정착을 할 시에 애초에 제주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타적 태도를 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한 상태에서 정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주로 이제 만나게 될 선주민들이 고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고령자들이 익숙한 생활 세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를 외지인들, 그러니까 정착해야 되는 정착 이주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자체에서도, 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지역사회 자체에서도 이주민들이 경제적 귀농의 동기를 가지지 않고 다른 어떤 삶의 가치와 양식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서로가 좀 서로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동반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굳이 꼭 탑다운 방식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면 그런 식의 기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연구의 마지막 함의입니다.